바닐레의 학습 수준 이론은 학생의 기하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중등교사였던 바닐레가 기하의 증명을 지도하는 기하학습에서 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닐레는 학교 수학에서 도형학습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학습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고의 방법은 높은 수치의 사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대상을 인식해서 사고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사고 수준이 향상되고, 구체물에서 도형, 성질에서 명제, 논리의 순서로 흐름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닐레가 제시한 기하학습 수준 이론은 모두 5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수준은 시각적 인식 수준입니다. 학습의 대상은 가까운 주위의 구체물로서 책상, 창문, 책, 노트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형이 학습의 수단, 즉 방법이 됩니다. 책상은 사각형이다. 창문은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대상 속에서 색깔이나 위치 등은 모두 버리고 모양에만 집착을 하는, 모양에만 착안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계에서는 도형의 성질에는 주목하지 못하고요. 일반성이나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 가지 예에 기초하여 기하학적 사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인 분석적 인식 수준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수단이었던 도형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도형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거나 배열하게 되는데 이땐 도형의 성질이 학습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직사각형은 직각이 4개이다. 정사각형은 4개의 변이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있다. 와 같은 성질에 착안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대상은 도형이지만 도형의 성질이 사고의 방법이 되고 아직까지 이것을 일반 명제로는 만들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도형들 성질 사이에 포함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3수준은 관계적 인식 수준으로 전 단계의 방법이 되었던 성질이 대상이 됩니다. 성질들 사이의 관계인 명제가 학습 방법으로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변에서 등변성, 각의 득각성을 비롯하여 직선과 직선 사이의 수직, 평행, 도형들 상호 간의 길이나 넓이, 도형의 닮음, 대칭, 합동 등 도형 사이의 포함 관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제3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에서의 아이들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됨은 알지 못하지만 3수준에서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됨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4수준에서는 3수준의 수단이었던 명제가 방법이 되고 그것을 논리하여 체계화하거나 정리하는 논리가 수단이 됩니다. 학교 수학에서는 주로 중학교 이상에서 사용이 되고 논증 지도의 단계, 즉 증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정의, 공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연역적인 추론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수준에서는 그 전 단계의 논리가 대상이 되고 공리체계와 공리체계의 비교, 논증 등이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고등 수학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일내 기하학습 수준 1호는 전 단계의 수단이 뒷단계의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1수준, 2수준, 3수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수준에서 대상을 인식해서 그것을 사고의 방법으로 정리하게 될 때 사고 수준의 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일내는 기하학습 수준을 내포하는 사고의 대상과 사고의 방법 및 진행 상승을 구체물에서 도형, 성질, 명제, 논리로 발전하는 흐름을 가졌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반일내는 교수를 계열하기 위해서 교수학적 수단을 처방하였는데요. 학생들이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지리 안내 단계, 안내된 탐구 단계, 발전 명료화 단계, 자유탐구 단계, 통합 단계의 5단계로 이루어진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과정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단계와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 안내 단계에서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 주제를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제시된 자료와 질문을 통해 앞으로 학습하게 될 과제의 방향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데요. 수업 단계에서 본다면 도입 단계와 학습 문제를 도출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지리 안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내된 탐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탐구할 활동을 계열화해서 학습 주제에 친숙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게 되고, 이때는 자유놀이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수준에 알맞게 자료를 계열화하거나 구성하여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를 단계적으로 따르며 학습에 임하게 됩니다. 수학 시간에서 찾아본다면 전개의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 검증 단계 또는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 단계에서 안내된 탐구 단계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발전 및 명료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예전의 경험과 교사로부터 최소한의 힌트를 얻어서 개별적으로 이를 개념화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조작 활동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나 검증 활동에서 다른 교구를 이용하여 활동함으로써 아이들이 구조 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 자유탐구 단계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탐구 과제를 접하고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적절한 자료와 기하학적인 문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러한 문제와 답을 정교화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또 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을 소개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관찰한 것을 재검토하고 요약함으로써 새로운 기하학적 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고 영역을 내면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형식화까지의 단계가 끝난다면 통합 단계에서는 학습의 정리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을 반성하고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관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수학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학학습 이론은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들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반힐레의 기하학습 수준 이론이나 그 전에 학습했던 DNS의 구성의 원리 같은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